김일성의 뺨을 때린 유일한 사람, 그는 누구인가?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지휘관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군사 지도자였으며 공산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898년 중국 후난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학업에 잠시 전념했으나 가세가 기울자 어린 나이에 노동과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군대라고 믿고 입대를 하였고 큰 꿈을 갖고 있었다. 중일전쟁이 시작하자 그는 제8로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게 되었다. 또한 1~2차 국공내전에 참가하여 수많은 공을 세웠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그동안 세운 공을 인정받아 중앙군사위원회 부조석을 맡게 되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군과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충돌했는데 전세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급격히 기울자 북한의 요청을 받은 중국은 참전을 고민하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핑계로 참전에 결정하였고 그는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작전을 지휘하였다. 18만 명 규모의 인민지원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도하하여 은밀히 한국에 진입했으며 연합군의 약점이었던 한국군을 집요하게 공격하거나 매복작전을 펼치는 등 유엔군을 상대로 나름 선전하였다. 유엔군은 중국군의 참전을 경미한 위협으로 오판했으나 펑더와이는 이를 이용해 유엔군의 허점을 공격했고 미 일기병사단과 한국군을 공격하여 유엔군의 북진을 차단하며 전세를 되돌리기 시작했다. 미군과의 충돌로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자 그는 참호전과 지형 방어로 전환했으며 병사들을 직접 방문해 사기를 북돋으며 조국은 우리 뒤에 있다 는 슬로건을 전파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무렵 조선인민군은 유엔군의 공격 앞에 열세에 몰린 데다 전투력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제39사단이 미군 제24사단에 포위된 채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조선인민군 전차사단이 오발탄을 날려 많은 중국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펑더와이와 김일성의 갈등은 커지게 되었다. 또한 전쟁이 열세로 전환되었고 김일성은 전쟁 지휘권이나 물자 수송에 해당하는 철도 지배권 등에 관해서도 중국 측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했으며 침착함을 잃어가게 되었다. 또한 가끔씩 합동작전 지휘를 둘러싸고 김일성은 소련 특사와 함께 중국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급기야 전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김일성은 자국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펑더와이의 지휘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조선인민군을 일시적으로 후퇴시키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군 제64사단은 퇴로가 차단된 채 포위되는 사태에 직면하여 중국군 8천여 명이 적의 포로가 됐고 중국 근대사를 통해 최대의 군사 피해를 입게 됐다. 이때 펑더와이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맹비난을 하면서 따귀를 때렸다. 뺨을 맞은 김일성은 너무 화가 나서 일주일 정도 제대로 식사조차 못하였다고 한다. 그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후반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중국 경제가 파탄나고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참사를 겪는 상황에서 마오쩌둥에게 직언했다가 반당으로 몰려 국방부장에서 해임된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벌어지면서 어린 홍위병들에게 붙잡혀 베이징으로 압송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고 장기간 감금 생활 속에서 가혹한 고문과 신문에 시달렸으며 건강도 악화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랜 고문과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인해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결국 1974년 감옥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사인은 대장암이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